오늘 일부 강의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부동산 이렇게 세제 관련돼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주택을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양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증여를 하게 되면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양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가 양도가 유리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합니까? 저가 양도가 더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도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저가 양도가 어떻게 세금적인 면이 이루어지고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인가 제가 한번 부동산 그 부담부 증여하고 저가 양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보충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절세 기술 부담부 증여 대 저가 양도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항상 고민을 하죠.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물론 2023년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찌됐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종부세가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명의를 이전하고 싶은데 남에게 팔기는 아까워요.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향후 시세 가치를 더 노릴 수 있는데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주택을 팔자고 하니 당장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러면 우리 자녀한테 주택을 명의를 이전하다. 자녀한테 주택을 명의 이전하는 방법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공짜로 주는 거, 두 번째는 돈 받고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는 증여라고 하죠. 그리고 돈 받고 주는 거는 양도라고 하고, 그럼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사례를 갖고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양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가 양도가 유리하죠. 유리하다는 의미는 자녀 입장에서 조금 부담을 덜 갖고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부담부 증여, 양도를 하게 되면 저가 양도. 그럼 한번 증여부터, 특히 부담부 증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녀 입장에서 공짜로 받되 채무를 떠안기 때문에 자녀가 순수하게 받는 증여 금액은 어떻게 되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 시가죠. 시가에서 채무 금액은 자녀가 승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채무 금액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증여받은 걸로 안 보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 즉 시가에서 채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녀가 이제 증여받은 금액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가 크면 클수록 증여재산가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이루어지면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갚아야 될 채무가 상환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내 부채가 상환이 된 겁니다. 그거를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유상 이전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하면은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와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 두 가지 세금이 같이 결합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증여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갖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증자 입장, 즉 부모님 입장, 그 자녀 입장하고 증여자 입장, 부모 입장에서 각각 양도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산가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무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짓는 그 가장 키워드는 뭐죠? 비과세가 되느냐, 일반 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느냐, 그거겠죠.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울타리 세금, 자녀하고 부모의 총 토탈 세금을 고려했었을 때
결정짓는 거는 양도소득세,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비과세일 때, 일반세율일 때, 또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증여, 내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증여받는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증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4억 원이고 증여 당시 시가가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5억 원 측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8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결과가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증여받는다라고 했을 때 공제 얼마가 되죠? 성인인 경우에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8억에서 5천을 차감한 7억 5천에 대한 증여세는 1억 6천5백만 원입니다. 굉장히 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8억 원에서 임대 보증금 5억을 뺀 3억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니까 4천만 원이에요. 단순 증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4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채무 금액이 그대로 오고 채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죠? 이 증여재산가액 8억 원 곱하기 8억 원분의 채무액 5억, 그러니까 없어지고 5억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이 4억 원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4억 원 곱하기 증여재산가액 8억 분의 채무 5억,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2억 5천이 취득가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비과세 적용 대상자예요. 부모님이 이 주택밖에 없고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케이스가 제일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비과세 적용된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만 내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채무 금액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자녀의 증여세를 최소화시키는 게 낫겠죠. 어차피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부모님이 주택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비과세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뭐죠?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과 재외 주택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년 5월 9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유예 제도가 적용돼 가지고 뭐 중과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이 어디 소재하고 있든 아니면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하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겠죠. 아까 양도차익 2억 5천이었죠. 2억 5천을 갖고 기본 세율을 적용했을 때 내야 될 세금이 5,660만 원입니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녀가 내야 되는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4천만 원 하고 부모님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내야 되는 5,660만 원. 두 개가 이제 울타리 세금 합하면은 9,660만 원이 나오죠. 그래도 단순 증여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훨씬 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물론 아까 부모님이 비과세 되는 경우보다는 조금 내겠지만 그래도 단순 증여보다는 유리하다. 그럼 만약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면은 물론 지금은 중과가 적용 안 됩니다. 근데 내년 5월 9일 이후에 중과 유예 기간이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부담부 증여하는 주택이 우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있다. 그럼 중과가 될 수 있거든요. 내년 5월 9일 이후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그럼 2주택 중과가 된다?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왜? 장독공제도 안 되고 세율도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해보면 1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자녀가 채무를 차감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4천만 원하고 합해보면은 거의 단순 증여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즉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부담부 증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모님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 9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그 부담부 증여하는데 부모님이 3주택 중과 대상자예요. 그럼 오히려 단순 증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했었을 때 단순 증여보다 실익이 있다. 어떤 케이스죠?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일반 세율이 적용될 때 실익이 있다. 근데 그 일반 세율은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 이전에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기에는 굉장히 적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황별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세부담 비교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부모님이 비과세 적용 대상자일 때, 즉 부모님 입장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일 때, 이때 부담부 증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채무 금액을 최대한 높여야겠죠. 채무 금액을 최대한 높인다는 의미는 뭐죠? 증여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실행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 더 인상을 해가지고 채무 금액을 상향시켜 놓은 다음에 증여를 해야 양도소득세 없고 자녀의 증여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울타리 세금, 즉 자녀가 내는 증여세하고 부모님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금이 제일 최소화되는 채무 금액을 찾아가지고 그때 채무를 설정해 놓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낫겠죠. 채무가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자녀는 유리하겠죠. 당연히 증여 재산가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 채무 금액을 점점 늘려놨을 때 어떻게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 그 합계가 어떻게 되냐면 V자 형태를 갖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최소화되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증가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금액을 최소화하는 그 포지션을 찾아야겠죠.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이 1세대 1주택이거나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 해야 된다.